식사를 한 후 장염에 걸렸다는 거짓 협박으로 식당 주인들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염맨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10개월 동안 약 9천만 원의 돈을 갈취했는데요. 장염맨의 수법과 처벌 수위 그리고 SNS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킹 범죄에 대해서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장염밴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워낙 그 전국에 있는 유명 음식점 연락을 해서 장염에 걸렸다 거짓 협박하고 또 피해액만 9천만 원에 달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지난해 6월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개월 동안 이 남성이 가보지도 않은 음식점에 연락을 해서 정말 무작위로 연락을 취해서 내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라면서 내가 병원비가 얼마가 들었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무려 다 합의금을 합치니까 9천만 원 가량이 되고요. 피해받은 이 피해 식당만 해도 지금 400곳이 넘는 업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하루에 전화를 뭐 10통에서 수십 통씩 더 이렇게 돌리면서 누구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한 것 같고요.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요. 저희 그 장염맨을 직접 체포한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도대 이 팀장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네, 앞서 네. 이야기한 것처럼 약 한 400여 곳 식당에서 9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400여 곳이 피해를 입을 동안 적발이 안 됐다는 상황이거든요. 수사할 때는 좀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 장현맨이 그 수사 저희가 할 때 계속 휴대전화를 바꿔가지고 예, 추적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은 400여 곳도 어떤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식당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특정으로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화를 하기 전에는 이 식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쯤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장현맨은 식당에 대한 배경 지식 전혀 없었고요. 그냥 무턱대고 전화는 휴대전화로, 예, 예. 네네, 휴대전화로 그냥 검색해서 뭐 예를 들면 전주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음, 검색해가지고 네, 예. 했습니다. 자, 어떤 수법으로 협박을 했는지 저희가 녹취가 들어와 있습니다. 9천만 원 뜯어내고 400여 개 식당에서 전화를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매장 측에서는 사실 은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기요 네네. 사실 은폐하는 거 맞죠? 왜냐면은 네네. 본인이 어떻게 손님한테 불편을 했는지 다 빠졌잖아요. 1인당 약값 들어간 게 3만 원 정도고, 주값 비용 발생한 거 한 3만 원에다, 약값 비용 발생한 3만 원에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장님이 모르는 전화 안 받아요. 아니, 그 판단은 당신이 하지 말고 사장님 전화번호 불러주라고요. 네, 그뭐 주값까지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들 것이고 약값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자세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식당에서 뭘 팔고 있고 얼마고 거기에서 어떤 식사를 했을 때 이제 장염에 걸릴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알고 전화를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이게 대화를 들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 녹취록 말고도 이제 피해자 조사를 했을 때는 예, 이 수법이 뭐냐면은 일행하고 뭐 출장을 갔다. 근데 그쪽에 있는 도청 후배 뭐 소개를 받고 갔는데 예, 일행들이 다 뭐 복통 설사를 겪었다. 예, 그리고 약을 먹었다. 뭐 피해복을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은근히 그 압박감을 줬죠. 예. 그 이제 전화를 수차례 바꾸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그 팀장님 계신 전주뿐 아니라 지금 전국 음식점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를 네네.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있습니까? 일단 2월 말경에 이제 저희 전주 지역에 예. 이런 피해가 있다는 지방 보도가 있었고요. 이제 예. 보도를 접하고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수사를 하는 그 경찰서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한 네다섯 군데가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검거를 하지 못하고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아, 이런 사건은 우리 형사 기동대가 투입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이제 바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예. 자, 피해자인 그 식당 주인들도 만나 보셨잖아요. 지금 네네. 장현맨이 가지도 않은 식당에서 내가 언제 누구랑 가갖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네. 식당 업주 입장에서는 그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네. 그 피해자분들 전혀 몰랐고요. 예. 그래서 다 송금했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은 이제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뭘 드시고 장염에 걸리셨을까요? 뭐 이런 것 좀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돈을 네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어디에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입장에서는 식중독 같은 게 걸렸다라고 피해 신고가 들어가면은요, 예. 구청이나 이제 그런 데서 조사가 나오고요. 예. 혹여 그 식중독이 있는 게 발견되지 않더라도 뭐 음식 재료 보관 상태 이런 것도 다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사실 음. 식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또 그 요즘은 그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일부 손님들이 이런 경우에 막 악의적인 댓글을 막 달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미지 손상이 되니까 사실 그런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 돈을 지불하고 마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이제 돈을 좀 지불했던 것 같은데 그 네. 지금 밝혀진 게 418개 식당입니다. 추가 피해 음식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예, 저희가 이제 그 구속하고 나서 추가로 계좌 영장을 열어봤는데요. 예. 한 38곳 정도가 추가로 발견이 됐고, 예. 999만 원 정도 더 피해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장현맨이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식당들 협박해서 구속당한 전력이 있더라고요. 네네. 2022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붙잡혔는데 똑같은 수법으로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붙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이 범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출소하고 나서는 예. 한 2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대요. 예.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 개설하는 과정에서 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활이 좀 궁핍해졌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들한테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인데 뭐 그렇게 뭐 변명은 하더라고요. 본인의 진술 혹은 변명은 그렇다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네. 구속이 돼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또 통장 내역을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범행 어떤 경위들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네. 겁니까?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수사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음. 경찰이 그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입니다. 예. 일단 10일 동안 최대한 그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혹 이제 저희가 검찰에 피의자를 넘기더라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조사도 마무리해서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네네. 피해 회복받을 길은 없습니까? 아,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예. 그 사실 이 장현매는 그날 들어온 돈을 그날 바로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 바로 이렇게 찾아서 이제 장현맨이 그 상습 사기를 아니 저기 사이버 도박을 하거든요. 예.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이제 그 도박 그 충전 계좌에 송금을 하고 또 찾아서 바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해서 그날 번 돈을 다 써가지고 항상 통장 잔고가 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피해 회복 관련해서 국가가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강력 범죄라든가 피해 규모가 좀 큰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어서 사실 현 단계에서는 뭐 딱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 팀장님 지금 수사하시면서도 그렇고 장년맨이 어떤 방식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피해를 네네. 예방하기 위해서 업주분들이 만약 그런 전화 받는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아, 일단 업주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고 하시지만 말고 언제 어떻게 식사를 드셨냐, 예. 드셨다고 하면 영수증은 있냐, 뭐 음. 진료나 치료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업주분 이런 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보험 같은 거 많이 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면책금 금액이 약 30 정도여서 일단은 그 금액에 언저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좀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음. 본인이 그냥 돈을 주고 마는데 사실 장현민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면은 진짜로 피해 입은 사람일지라도 그 보험으로 그
피해 회복을 했다라는 이력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누적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뭐 살면서 100번 이상 식당 가서 장염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죠. 예. 이게 지금 뭐 언제 식당 방문하셨습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좀 경위를 물어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네네. 장년면에 이제 녹취를 듣게 되면은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이 가거나 좀 진정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발언을 세게 하면서 사장 바꿔라 이런단 말이죠. 이런 데에서 혹시 네네. 이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업주분들은 또 그렇게 네. 대응을 하시겠지만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좀 전화 통화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업주분들 같은 아니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도 업주하고 똑같이 사실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떤 음식을 드셨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 식당 내에 있는 CCTV 같은 걸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팀장이 앞서 이렇게 면책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그러니까 요런 그 사례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또 이제 과하게 그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을 들면 이제 우리 자동차 사고 나는 것처럼 예. 그 자차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 그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 자기 부담금 정도의 금액을 내면은 예. 나머지 넘어서는 그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그 피해자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평소에 그런 이제 보험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들어놓으신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험금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면책금 관련된 보험들도 잘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이 팀장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연결 내용 같이 또 들으셨는데 자, 말씀 들은 것처럼 2년 전에도 이미 같은 수법으로 또 한 번 구속된 전력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또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동종 범죄를 이미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저질렀고요. 예. 실제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그 다음에 출소한 뒤에 지금 2개월 만에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일단은 일반 사기죄, 우리가 형법상에 규정된 이제 일반 사기죄의 경우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제 횟수에 걸쳐서 많은 금액을 편취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상습 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소 이후에 2개월 만에 동종 전과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누범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범의 경우에는요, 내가 어떠한 형을 살아서 형이 집행된 이후에 3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실형 선고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1년을 선고를 받았겠지만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예. 워낙에 같은 장염이라는 어떤 이제 꾀병으로 거짓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다 보니까 장염맨이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였었는데 네. 이 외에 또 이렇게 거짓 협박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액수가 뭐 몇 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거액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제 업주들의 좀 반응을 보고 보시면은 저 이제 송금 내역을 보시면 한 5만 원을 송금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5만 원 내지는 뭐 한 10만 원 정도 어차피 보험사의 면책금 조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이 사람에게 주고 좋게 그냥 합의를 하고 끝내겠다라는 이제 심리를 사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것이 정말 수천 건, 수백 건이 모이면은 또 거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걸 전형적으로 노리고 이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현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에 이제 전화를 하고 실제로 9천만 원 가량을 편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지만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수십 건 내지는 뭐 대여섯 건 정도 뭐 내가 저질렀다. 엄연히 법적으로는 사기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 앞서 경찰청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런 협박 전화를 받았을 때 업주 입장에서는 뭐 영수증 혹은 언제 방문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협박 전화 와가지고 막 격앙된 목소리로 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면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 업주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이 사람이 정말로 배탈이 나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병원에 다녀왔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욕설을 퍼부면서 내지는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칠 권한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전화를 한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연락이 안 된다면서 하는 것도 예. 엄연히 따지면 이것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시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제 어느 일시에 어느 메뉴 음식을 먹었고 얼마를 계산했는지 요즘에는 다 데이터가 남아있거든요. CCTV라든지 아니면 카드 결제했다면 영수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러한 사례를 좀 공유를 하면서 사실은 나도 이런 피해 당했다라면 사실은 이게 상습 사기범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다른 사건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경찰청 SNS, 페이스북이 털리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 SNS 해킹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했었는데 일반인들 해킹 사례도 많은가 보죠? 네,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여성의 경우에는요, 2019년까지 한 SNS를 접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예 잊고 지냈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지난해 말에 갑자기 접속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다라든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뭐 중국어로 이렇게 예.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든지 그래서 내가 해킹 피해를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해서 다 계정을 복구시켜 놨는데 또 해킹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혼 여부를 이혼으로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고 지역을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이메일 주소를 바꿔서 다시 계정에 접속조차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SNS의 경우에 이제 내 아이디를 만들어서 접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여성이 당한 이제 해킹 피해 경우에는 내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야만 이제 계정에 로그인이 되도록 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중으로 보안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보안 설정 메일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메일 주소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받는 암호 코드를 내가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내가 만든 계정이지만 나의 정보가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예 접속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아이디를 바꿔버리고 사진을 바꿔버리고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이 아이디를 뭘 할 것이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어떠한 계정을 하나를 해킹을 해서 완전히 이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 계정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결제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임의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인 척 아니면 이 계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또 다른 사기 범죄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실 2차 피해 내지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정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더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그 피해자 인터뷰를 들었지만 보통 이제 SNS 본사들이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마치 AI처럼 기계적인 답변밖에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해서 뭔가 내가 문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그 SNS 계정을 만들긴 했지만 예. 굉장히 뭐 이걸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SNS 계정의 경우에는 다 이제 해외 회사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내가 어떠한 카테고리를 따라 들어가서 나의 질문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나는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언제 답변이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답변이 오더라도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처럼 정말 원론적인 이제 답변만 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해킹을 당한 이제 사람이라든지 예. 아니면 계정이 뭔가 꼬여서 이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예 버리고 다른 계정을 이제 만든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런 피해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가장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차원도 있고요. 어디에 경찰에? 네, 경찰에 이제 예, 신고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킹 범죄의 경우에는요,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예.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방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접수 확인을 가지고 회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예. 이렇게까지 신고를 해서 정말로 나는 문제에 처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 보안 설정을 하는 것이 사전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로그 아웃을 해서 접근을 좀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전문가 통해서는 자동 로그인도 좀 해제해 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자동 로그인을 해놓게 되면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계정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로그아웃을 해두고 자동 로그인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